감히 신입 직원 주제에 네 따위가 나한테 말대꾸를 해게 하죠. 백화점 한복판에서 명품백이 24살 신입 직원의 뺨을 갈겼습니다. 재벌회장 3호라는 여자가 한 짓이었죠. 직원은 피가 나는 볼을 부여잡고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는 몰랐습니다. 바로 세 발자국 뒤에서 그 장면을 전부 지켜보고 있던 캐주얼 차림의 젊은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사람이라는 걸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서울 한복판 KJ백화점 명품관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3개월 차 신입 직원 서연은 오늘도 환한 미소로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죠.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자취하며 버티는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백화점 정직원이 됐다는 사실 하나로 매일 아침 힘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때 매장 입구로 한 중년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차림의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올린 채 매장을 훑어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서연이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찾으시는 제품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자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답도 없이 진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익숙한 듯 미소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죠. 저기, 저 가방이랑 그 옆에 있는 거 2개 다 꺼내봐. 서연이 조심스럽게 진열장을 열고 명품백 2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자는 가방을 이리저리 뒤집더니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거 새 거 맞아. 여기 스크래치 있잖아. 눈이 없어. 이런 걸 진열해놔. 서연이 재빨리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흠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고객님, 제가 확인해보니 스크래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 한마디가 화근이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거든요. 뭐라고? 내 눈에 보이는데 없다고. 감히 손님한테 거짓말이라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KJ그룹 회장 3호야. 매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KJ그룹이면 이 백화점의 모기업이었으니까요.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고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백을 집어들더니 서연의 뺨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이런 걸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연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금속 장식이 볼을 스치면서 피가 흘러내렸죠. 매장에 있던 고객들이 비명을 질렀고 직원들은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명품관 팀장 강태수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회장 3호라는 4글자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었죠. 그는 쓰러진 서연을 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다그쳤습니다. 한서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모님께 당장 무릎 꿇고 사과 안 해. 서연은 피가 흐르는 볼을 손으로 누른 채 팀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무릎 꿇어. 안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돼. 알겠어. 여자가 서연을 내려다보며 팔짱을 꼈습니다. 승리자의 표정이었어요. 서연이 떨리는 무릎으로 천천히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열대 뒤쪽에서 쇼핑백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어요. 청바지에 흰 셔츠, 화장기 없는 얼굴의 젊은 여성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 꿇은 서연과 피가 묻은 명품백을 번갈아 보더니 나지막하게 말했죠. 재미있네요.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여자가 고개를 돌려 젊은 여성을 봤습니다.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청바지에 셔츠라니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그 젊은 여성의 눈빛만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그 눈동자 속에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거든요. 젊은 여성이 걸어 나오자 최영숙은 눈을 가늘게 뜨며 상대를 살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청바지와 흰 셔츠라니 자기와는 격이 다른 사람이라고 단번에 판단했죠. 뭐야, 넌 또 여기 구경 온 거야. 상관없는 사람은 꺼져. 젊은 여성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무릎 꿇은 서연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자 젊은 여성이 나직하게 말했죠.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이유가 없잖아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팀장의 눈치가 보였거든요. 하지만 젊은 여성의 손은 흔들림 없이 그대로였고 결국 서연은 그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최영숙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자기 앞에서 감히 직원을 일으켜 세우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무릎 꿇으라고 했는데 누가 일으키래. 젊은 여성이 그제야 최영숙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온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무언가만 남아 있었죠. 고객이 직원을 때린 건 폭행이에요. CCTV도 다 찍혔을 텐데 이대로 괜찮으시겠어요? 최영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CCTV가 뭐 어떻다는 건지, 이 백화점이 누구 건데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웃기고 있네. 이 백화점이 우리 집 거야. 내 남편이 KJ그룹 회장인데 CCTV를 누가 가져다 쓰겠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니까 썩 나가. 강태수 팀장도 거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눈치였어요. 손님, 이건 저희 내부 문제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다른 매장 이용해 주시죠. 젊은 여성은 강태수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번호 하나를 누르더니 창 밖을 바라보며 통화를 시작했죠. 네, 접니다. 명품관 3층이요. 지금 바로 내려와 주세요. 통화는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성은 전화를 끊고 다시 서연 곁에 섰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유로운 자세였죠. 최영숙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뭐야, 누구 불렀어? 경찰이라도 부른 거야. 불러봐. 경찰이 와도 내 편이니까. 젊은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의 볼에 흐른 피를 자기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있었어요. 서연이 놀란 눈으로 올려다봤지만 젊은 여성은 부드럽게 미소만 지었죠. 매장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영숙은 여전히 자신만만했고 강태수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서연은 자기를 감싸주는 이 낯선 여성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등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만이 그 숫자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 4명이 일렬로 걸어 나왔어요. 하나같이 체격이 좋고 표정이 단단한 사람들이었죠. 선두에 선 남성이 매장 안을 빠르게 훑더니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장면에 쏠렸습니다. 정장 남성들이 나머지 셋도 동시에 고개를 숙였거든요. 마치 군인들이 상관에게 경례하는 것처럼 일사불란한 동작이었죠. 최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남자들이 누구한테 인사를 하는 건지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젊은 여성을 다시 봤죠. 청바지에 흰 셔츠, 화장기 없는 얼굴. 아무리 봐도 평범한 사람인데 이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은 또 뭐야? 강태수 팀장은 달랐습니다. 정장 남성들의 옷깃에 박힌 배지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KJ그룹 본사 임원 배지였습니다. 15년간 백화점에서 근무하면서 저 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급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선두에 섰던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연락받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부회장이라는 단어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죠. 그는 떨리는 눈으로 젊은 여성을 올려다봤습니다. 최영숙만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부회장이라니 KJ그룹 부회장이면 자기 남편 바로 밑 직급 아닌가. 그런데 저 촌스러운 차림의 여자가 부회장이라고 말이 안 됐습니다. 부회장이라고. 무슨 부회장? 우리 그룹에 저런 애가 어디 있어. 사칭이야, 사칭. 젊은 여성이 고개를 돌려 최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사칭인지 아닌지는 금방 확인되실 거예요. 강태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최영숙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사모님. 잠깐만요. 저 배지가 본사 임원 배지입니다. 진짜 본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최영숙의 자신감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부회장급 여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4번. 계속 불통이었죠. 매장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작 남성들은 젊은 여성 뒤에 도열해 있었고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어요. 서연은 자신을 감싸준 이 여성이 진짜 부회장이라는 사실에 심장이 멈추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젊은 여성의 시선은 여전히 최영숙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다음 수를 기다리는 체스 선수처럼 차분하고 냉정한 눈빛이었거든요. 최영숙은 5번째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불통이었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 3호라는 체면이 있었거든요. 이봐, 부회장이든 뭐든 난 이 그룹 회장 아내야. 내 남편한테 전화 한 통이면 너 정도는 당장 잘라. 젊은 여성이 조용히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최영숙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전화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연결해 드릴까요? 최영숙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부회장이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겠다니 도대체 무슨 관계라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닥쳐. 내가 무슨 수로 우리 남편한테 전화를 해. 허세도 작작 부려. 젊은 여성은 아무 말 없이 자기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연락처 목록 맨 위에 박정호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최영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강태수가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잡기 시작한 거죠. KJ그룹 부회장이면서 회장과 직통 연락이 되는 젊은 여성이라니 그룹 내부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인물이 떠올랐거든요. 해외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최근 귀국한 회장의 외동딸.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고 얼굴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존재. 강태수의 등줄기에 찬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단 2번 만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영숙이 5번을 걸어도 받지 않던 그 번호가 이 여자 전화에는 2번 만에 연결된 거죠. 아버지, 저예요. 지금 명품관 3층인데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아버지라는 한마디에 매장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강태수의 무릎이 꺾이듯 접혔고 직원들 사이에서 헉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최영숙만이 그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죠. 부회장, 박정우와 직통 연락, 아버지라는 호칭. 3개의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최영숙의 2 눈이 공포로 커졌어요. 설마 내가 우리 남편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자신만만하던 표정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거든요.
명품으로 치장한 겉모습 아래 감춰져 있던 불안과 초라함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젊은 여성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최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분노도 조롱도 없었어요. 오히려 연민에 가까운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죠. 하지만 그것은 찰나였습니다. 젊은 여성이 전화기 너머로 말을 이었거든요. 아버지, 지금 명품관에서 직원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가해자가 본인을 KJ그룹 회장 3호라고 밝혔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목소리를 들은 최영숙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영숙이가 거기서 뭘 한 거냐? 최영숙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목소리였거든요. 차갑고 낮은 톤, 화가 극에 달했을 때만 나오는 그 특유의 말투를 최영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어요. 매장 안에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지혜야, 상황을 정리해라. 내가 15분 안에 도착한다. 지혜라는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숙에게 그 이름은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전처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아이가 어린 때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얼굴도 이름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요. 그런 존재가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회장이라는 직함까지 달고서요. 최영숙의 무릎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마지막 자존심이 발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아무리 회장 딸이라도 시어머니 뻘인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지혜가 전화를 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백, 서연의 뺨에 남은 상처, CCTV를 차례로 가리키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라고 하셨죠. 저는 오늘 처음 뵙는데요. 그리고 시어머니든 누구든 사람을 때리면 그건 폭행이에요. 최영숙의 입에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어요. 아까까지 비굴하게 굽실거리던 강태수마저 두 발짝 뒤로 물러나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때 지혜가 정작 남성들 중 한 명에게 지시했습니다. CCTV 영상 확보하고 법무팀에 연락해 주세요. 폭행건으로 고소장 준비하겠습니다. 정작 남성이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법무팀이라는 단어에 최영숙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고소장이라니 재벌 회장 3호가 백화점 직원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했거든요. 잠깐만. 그건 내가 좀 흥분해서 그랬어. 고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위엄이 사라지고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지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흥분해서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건가요? 한마디에 최영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매장 바닥에 떨어진 명품백의 금속 장식에 서연의 피가 아직 묻어 있었어요. 그 붉은 자국이 최영숙의 변명을 모조리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죠. 서연은 지혜 뒤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자기를 짓밟던 여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죠. 이 낯선 여성이 아니었다면 오늘 자기는 그대로 무릎 꿇은 채 끝이 났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확히 15분이 지났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검은 정장에 이어피스를 꽂은 경호원 6명이 먼저 내렸고 그 뒤를 이어 은발의 남성 한 명이 천천히 걸어 나왔죠. 매장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자동으로 허리를 숙였고 정장 남성들도 한층 더 자세를 낮췄어요. KJ그룹 박정우 회장이었거든요. 최영숙은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저 표정을 본 적은 딱 2번이었어요.
한 번은 계열사 횡령 사건이 터졌을 때, 또 한 번은 대외적으로 그룹 이미지에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였죠. 두 번 다 관련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여보. 박정우 회장은 아내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이 먼저 향한 곳은 서연이었습니다. 볼에 남은 상처와 핏자국을 확인한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명품백의 금속 장식에 묻은 피를 봤습니다. 지혜가 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용히 상황을 보고했어요. 사모님이 직원분을 명품백으로 때렸습니다. CCTV 영상은 확보했고 목격자도 다수 있어요. 박정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최영숙을 바라봤어요. 차갑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눈빛이었죠.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영숙 씨. 한마디에 최영숙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었소. 증거가 없어서 참은 게 아니라 당신 체면을 생각해서 참은 거였어. 최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우 회장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선을 넘었소. 우리 백화점에서 우리 직원을 내 이름 팔아가면서. 회장이 경호원 뒤에 서 있던 안경 쓴 남성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룹 법무팀장이었죠. 이혼 소송 서류 준비해. 그리고 오늘 건 폭행으로 정식 고소 진행하고. 법무팀장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 온 것처럼 능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최영숙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깨달았죠. 이것은 오늘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요. 여보, 잠깐만. 제발 잠깐만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한 거야. 한 번만 봐줘요. 최영숙이 남편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경호원이 가로막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의 경호원에게 제지당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 순간 최영숙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놓인 건지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회장 3호라는 타이틀이 벗겨지고 나면 자기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박정우 회장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고 지혜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서연은 재벌 회장이 자기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죠. 이름이 뭐요? 한서연입니다. 회장이 서연의 볼에 남은 상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려 법무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 전부 법무팀에서 처리해. 금액은 한서연 씨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으로. 그리고 다시 서연을 바라봤어요. 내 아내가 한 짓에 대해 사과드리오. 이 백화점의 책임자로서, 그리고 그 사람의 남편으로서. 62살 재벌 회장이 24살 신입 직원에게 고개를 숙인 겁니다. 매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서연의 눈에서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그때 최영숙이 경호원을 밀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매장에 울렸어요. 아까 서연에게 무릎 꿇으라고 소리치던 그 입으로 이번에는 자기가 바닥에 엎드린 겁니다. 여보,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내가 무릎 꿇을게. 뭐든 할게. 제발 한 번만. 박정우 회장은 아내를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법무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법무팀장이 서류를 최영숙 앞에 내려놓았어요. 지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최영숙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죠. 제가 이 백화점에 온 건 매장 현장 점검 때문이었어요.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직접 보려고 왔죠. 그런데 와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지혜의 시선이 강태수에게 향했습니다. 강태수는 이미 벽에 등을 대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강태수 팀장님, 직원이 폭행당하는 걸 보고 오히려 무릎 꿇으라고 강요하셨죠. 15년 경력이라면서 직원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 편을 든 겁니까? 강태수가 허리를 접으며 매달렸습니다. 부회장님, 제가 잠깐 판단 착오를 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지혜는 대답 대신 정작 남성에게 지시했어요. 강태수 팀장 직위 해제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세요. 과거 민원 기록도 전수 조사하고요. 강태수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매장 안에는 두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남편의 지위로 세상을 무시하던 여자, 또 한 명은 윗사람에게 아부하며 아랫사람을 짓밟던 남자. 둘 다 같은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자기가 꿇었던 그 자리에 지금은 자기를 짓밟던 사람들이 엎드려 있었거든요. 박정우 회장이 마지막으로 최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에서 30년 전 결혼식 날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죠. 영숙 씨, 당신이 밖에서 내 이름 팔고 다닌 거 한두 번이 아니었소. 식당에서 종업원 뺨 때린 것, 미용실에서 원장 머리채 잡은 것,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최영숙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전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등줄기가 서늘해졌거든요. 증거는 이미 충분히 모아뒀소. 오늘 거는 마지막 방아쇠일 뿐이야. 회장이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를 따랐고 최영숙은 남편의 등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살려줘요. 나갈 곳이 없어. 제발.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혜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어요. 한서연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KJ그룹 윤지혜 부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연은 명함을 쥔 채 고개를 들어 지혜를 바라봤어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지혜가 잠깐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서연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죠. 지혜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어요. 내일 본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명품관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거든요. 한 달 뒤 서연은 KJ그룹 본사 부회장 비서실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혜의 추천이었죠.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강태수는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15년간 윗사람에게 아부하고 아랫사람을 괴롭혀온 민원 기록이 32건이나 쏟아져 나왔거든요. 백화점 어디에서도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죠. 그리고 최영숙. 이혼 소송은 일방적이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반복된 갑질과 폭행 기록이 증거로 제출됐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책 배우자로 판정받아 위자료는커녕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30년간 남편의 이름으로 누리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이혼 후 최영숙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원룸촌에서 혼자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죠. 명품 대신 싸구려 패딩을 입고 고급 외제차 대신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고 있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가방이나 직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결정된다고 하죠. 남의 권력을 빌려 남을 짓밟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의 추락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